보죠. 총평을 해보면요. 총평을 해보자면 쉽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랑데뷰랑 이혜원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이제 랑데뷰랑 이혜원 모의고사가 초반에는 이제 랑데뷰가 좀 많이 어렵고 이랬는데 뭔가 그 다음 시즌 뭔가 역전된 느낌이 드네요. 모의고사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볼 것도 뭐 그냥 할만할 거예요. 그 랑데뷰 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볼 거고 일단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공통 먼저 좀 살펴보면 공통은 저거 뭐야 9번부터 4전자리부터 이제 계산이 조금 헤비했죠. 9번, 10번은 이렇게 넘기면 되고 11번은 이제 너네가 속도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쪽이 너네 입장에서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좀 까다로웠을 거고요. 이제 미지수를 직접 잡아줘야 된다는 점에서 너네 입장에서 좀 힘들었을 거고. 12번 요거는 좀 발상이 필요한 문제라서 이것도 쉽게 이제 공식만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조금은 묻혔을 거다. 식만 잘 세웠으면은 할만했을 거고요. 13번이 꽤 이제 계산량도 많고 저번에 0회에서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 0부터 2까지가 정의가 됐을 때 2부터 4, 4부터 6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그것보다는 사실 좀 쉽지 않았나 싶은데 얘도 뭐 그렇게 막 쉬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 14번 문제가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14번 문제는 발상이 괜찮았고 문제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푸는 이런 논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논리로 이어가는 14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 15번은 정말 무거웠어. 문제 자체가 난이도도 좀 많이 높았고 실전이었다면 당연히 거르고 갔을 만한 문제였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식은 적어도 찍을 수라도 있잖아. 그래서 15번 문제는 좀 거르는 게 맞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는 이게 실전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풀 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혼자 시도를 했을 때 무겁더라도 한 30분 정도 걸려서 다 풀었으면은 괜찮았던 거. 좀 막혔다 싶었으면은 조금 큰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풀어냈다. 시험 중은 아니지. 시험 중에 풀었어? 끝나고 나서도 한번 좀 풀어보시거나 좀 풀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점수는 그리고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9번 문제가 조금 고일 과정에 섞여 있었지만 전과 시점에 머리만 공식만 잘 썼으면 문제될 건 없었다. 20번도 보면은요, 역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대칭성을 항상 이용을 해야겠죠. 대칭성 생각하고 그리고 너네가 이제는 고3인데 니네 특수각이 아닌 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는 충분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1번 문제는 뭐 내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던 그래프 개념 추론 문제지. X축 위치가 어디 있을까? 그랬던 거고 22번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뭐 방향성 자체를 잡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서 방향성은 어렵지 않았는데 계산이 좀 어려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통은 먼저 얘기를 해요. 확통은 뭐 29번 정도가 조금 무거웠고요. 28 형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라고는 29번 하나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적 부분을 한번 보자. 미적은 27번. 여기는 이제 감각이 좀 있는 친구라면 한 번에
이 상황이겠지? 나왔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혼자 좀 점을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적당한 상황을 조금 추론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못 풀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28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이따가 좀 소개를 해줄 거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전에서는 정말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지 좀 이따가 좀 살펴볼게. 29번이 좀 어려웠겠죠. 29번이 우리가 그거 있잖아. 탄젠트랑 무슨 뭐 지수와 로가 탄젠트랑 무리함수 연결되어 있는 그 6월 분수 문제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흐름이 이어가는 문제고 그리고 극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그 극한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별분의 ln 1 플러스 별 이게 무조건 1로 가고 이런 그 스킬들을 좀 잘 활용을 했다면 아마 할만은 했을 텐데 그래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다. 30번은 실전 연습 버리는 게 맞아요. 좀 너무 무겁고 계산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리뷰는 이 정도까지로 하고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4점짜리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 9번 한번 보죠. 9번은 부실수 요거에 대해서 얘가 적하고 기울기가 1인 이걸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곡선을 한번 보려고 보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 자체를 만들면 돼. 그래서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잡아주긴 힘들지만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얘가 1이 되는 지점을 원하는 건데 넘겨서 좀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될 거고 1, 3,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또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라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1인 이런 직선이 그리고 왜 이래?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겠지 그지? 여기를 놨을 때 내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의 x절편이 각각 b랑 마이너스 b입니다 그리고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결국 저 새끼를 구해야 돼 그지? 직선을 직접 구해야 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1인 거는 동일한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요. 저 새끼 같은 경우는 3, f3 요거를 지날 텐데 얘의 x 절편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y에다 0을 대입해서 x를 한번 구해보면 요건 이제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x가 3, 마이너스 f3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논다. 결국 f-1과 f3 얘네 값이 서로 이제 똑같은데 부호는 서로 반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이 정도 곱해줘서 식 세우면은 a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그냥 좀 더운데 이제 a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11이 나와요. 얘 값이 11이 뜨고 그거에 따라서 얘 값을 구해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6이 뜨고 여기 16이 뜨거든요. 그래서 b의 값을 구해보면 b가 마이너스 16도 되고 16도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16이다. 이렇게 적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단순 계산이라고 하면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참고로 저는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y절편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했는데 답이 안 나오대. 씨발 x절편이라고? 지우고 싶어. 이래서 썼던 거 같아요. 눈을 잘 뜨시고요. 봅시다. 10번은 BC가 6인데 어떤 이제 원의 내접비 때 여기다 B랑 C를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서 어떤 A라는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데 여기가 6이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sin A라는 여기 6 계산을 해보니 여기가 2루트 3의 2배니까 4루트 3이다. sin A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4루트 3분의 6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2루트 3이 되죠? 그때 이걸 만족하는 A는 뭐가 돼? 3분의 파이? 혹은 3분의 2파이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이거를 그냥 3분의 파이로만 밀고 가면은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본인이 문제품 풀이를 봤을 때 이것만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문제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여간에 내가 그럼 구현할 게 무엇인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루트 3이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에 C의 대변을 여기 C라고 놓고 B의 대변 B 이렇게 놨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2분의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A. 그러니까 A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코사인 A를 물어봤으면 조금 문제가 어지러워질 뻔했는데 코사인 A를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딱히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진 않았다. 그래서 이 값을 20이라고 일단 놓고 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사인 B 곱하기 사인 C. 이건 너네도 잘 알다시피 사인 B, 사인 C 이렇게 각에 사인이 달려 있으면 얘는 길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얘가 정확히 길이 이건 아니잖아. 얘도 길이 이건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사인 B분의 B라는 놈이 이제 2R 이렇게 될 테니까 사인 B는 2R분의 B겠죠? 얘도 이제 같은 원리로 2R분의 C일 거고 그러다 보니 내가 4R제곱분의 BC일 것이다. 내가 그래서 BC가 20인 걸 구했고요. 반지름은 2루트 3이라고 주었으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5가 뜨더라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넘어가 되죠? 자, 11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요거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요거는 그러면 일단 솔직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양상만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K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절대값 T-4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 다 못해. 근데 내가 얘를 K만큼 밑으로 내려야 돼요. 내릴 때 그러면 당연히 얘가 축은 x가 4 요거를 유지한 상태로 V자 모양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여기까지 다 끝이죠. 이렇게 됐을 때 K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직선인데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일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K만큼 밑으로 내렸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K가 되거든. 그럼 여기가 몇이죠? 여기도 K고 여기도 K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K의 범위가 어쨌든 0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4거든. 그러면 Y축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를 체크를 해봤을 때 4에서 K만큼 뒤로 간 얘는 당연히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축은 그래도 양수 쪽에 다 있을 것이다 정도의 그래프 개념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얘네 흐름을 한번 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A, B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죠?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예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인데 그게 마찬가지다. 여기랑 여기다. 근데 그때의 속도는 0일지 몰라도 위치는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건데 A의 위치가 6, B의 위치가 2라는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를 좀 찾아봐야 돼. 얘 봐봐.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에서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얘는 앞으로 간 거니 뒤로 간 거니? 얘는 뒤로 간 거야. 근데 지금 쟤네 위치가 이제 6하고 2란 말이죠. 속도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얘는 뒤로 간 거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 건데 그 새끼의 위치가 지금 각각 6이랑 2면은 여기가 A겠어, 여기가 A겠어. 여기가 A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6의 위치에서 뒤로 이만큼 가니까 2가 됐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 넓이를 몇이야 돼? 2분의 곱하기 2K 곱하기 K 하면 K 제곱 얘가 4가 떠야 돼. 그게 이동 거리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K는 2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 K가 2가 뜬다면 여기가 2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점수 보냈냐?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야? 시각 t는 1에서 점피의 위치는, 그러면 내가 얘를 토대로 k를 알았으니까 x가 4보다 클 때는 뭐 어떤 함수, 4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 하고 이제 실제 xt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1을 집어넣어도 돼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함수잖아.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때 1차 함수를 적분을 해. 그러면 나는 10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 항상 삼각형의 넓이를 봤어요. 그리고 상수 함수는 사각형의 넓이를 봤다. 그치? 얘도 같은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 봐봐. 여기가 2초일 때거든. 내가 원하는 건 1초일 때 얘의 위치야. 그럼 얘는 봐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랬어. 근데 얘 이때 위치가 6이거든.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t가 1초일 때 얘의 위치는 모르겠는데 요만큼 앞으로 갔더니 6이 됐습니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근데 얘 넓이를 살펴볼 때 내가 굳이 적분, 식을 적분할 필요 없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넓이가 2지. 근데 요 넓이도 합동이잖아. 똑같이. 여기도 길이가 2고 여기도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얘 넓이가 있는데 그럼 요쪽 파트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데 길이가 1대이면 넓이는 1대 4일 거 아니야. 그 2라는 놈의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 다시 말하면 2분의 1만큼 얘는 앞으로 왔더니 얘의 위치가 몇이 됐다고? 6이 됐다고. 그럼 1초일 때 위치가 어떻게 돼요? 6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답이 2분의 11이다 라고 식을 굳이 적분을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닮음이랑 그냥 삼각형 넓이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뭐 오면 뭐 그냥 저거 해도 되고 식 세워서 직접 적분해도 돼요. 그쵸? 적어내니? (12번) 봅시다. 등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 뭐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한번 나열이나 한번 해볼게. 나열을 해봤을 때 나는 절대값을 먼저 좀 써줄게요. 절대값을 몰아서 이렇게 좀 써주고 그래서 얘가 절대값 20 이렇게 되고 그 뒤에 거는 이제 n+1이니까 a2부터 시작을 할 거야. 여기 이제 2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놓자. 내가 왜 굳이 얘네를 이렇게 버티컬하게 나열을 했게? 절대값. 얘네의 특징은 어쨌든 절대값을 풀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걔는 양수냐 음수냐가 결국 중요한 거야. 얘가 만약 음수야. 그럼 어때? 없어지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니까. 그치? 얘도 없어져. 근데 언젠간 얘가 양수로 넘어가는 지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돼? 오히려 2배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지? 그러면 결국 내가 얘 값을 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언제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거냐? 이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러라는 보장이 있나? 음수에서 양수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라는 보장이 있나? 다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보기를 보고 A 20에 갔어요. 대충 한 애매하게 6점인 거 한번 볼까? 얘 20.5예요. 그럼 어때? A1 당연히 공차가 2니까 40만큼까지는 당연히 음수로 시작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보기의 도움을 조금 받아봤어요. 뭐 할까요?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건데 일단 보기들 꼬라지를 보니까 이 새끼는 반드시 음수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런 다음에 얘네를 계산을 해줄 때 얘는 이제 얘가 음수인데 얘가 음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얘 또 없어질 거야. 얘가 없어질 거야. 그러면 언제 얘가 양수로 전환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어? 2일 때 변하는 2일 때 변하는 거 3일 때 변하는 거 그래서 10일 때 변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한 9가지 정도 해주면 돼요. 뭐 한 번 할 때 1초 정도 걸리면 9초는 푸는 거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줘? 어떤 AK라는 순간부터 얘가 양수로 전환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2배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전에 놈들은 어차피 다 마이너스 해서 없어질 거예요.
해서 얘가 A10이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걔 더하기 A11이라는 놈이 23 뜬다. 이건 논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A1이 있고 여기에 A11이 있는데 얘네를 서로 계산을 해주면 결국 뭐만 나와? 10D가 나와. 근데 D가 2라고 했으니까 얘 값은 21로. 그럼 넘기면 또 얘가 3이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얘 AK 더하기 AK 플러스 1 점점점 해서 A10까지 더한 놈이 몇이 떠야 돼? 2분의 3이 떠야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 K를 대체 어떻게 구하죠? 결국 K에다가 막 숫자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요 값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 왜 이상한가? 내가 AK를 처음에 뭘로 잡았지? 최초로 양수가 되는 지역으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 양수예요. 얘 양수예요. 얘 양수 다 양수야. 공차는 심지어 2야. 근데 걔네를 싹 다 더해보니까 2분의 3이야. 이게 뭐야? 대충 이 등차수열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최초로 양수가 되는 지역에서 내가 2씩 더해서 얘네를 싹을다 더해줬더니 걔네 한 2분의 3이라고. 애초에 얘 값이 2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얘네 두 개까지만 더해도 사실 2분의 3은 훌쩍 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얘 합이 2분의 3이 되려면 사실 K는 몇일 수밖에 없다. 10일 수밖에 없다. 요 하나 그냥 이 새끼가 2분의 3 하고 그냥 끝났던 거야. 요게 A10이었던 거고 그 전에는 싸우리다 문제에서 다 없어져.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인 거니까 A10이라는 놈이 2분의 3인 거고요. 그때 A20의 값을 구하면 얘가 1.5잖아. A20은 A10 기준으로 10D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1.5 답을 내보면 3번이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를 이끌어내는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근데 이제 어쨌든 목적은 분명하잖아. 언제 최초로 양수가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10일 세워야 되는 건 당연히 했어야만 하는 거야. 맞지? 그래야 절대값 원래 얘네가 없어지는 그 기준점 그거를 좀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13번) 봅시다.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 정의된 연속함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연속함수. 이거를 어쨌든 써먹을 거야. 근데 얘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그냥 좋네요. 근데 이제 얘는 0부터 2까지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얘는 0부터 2까지만 써먹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2부터 4까지의 값을 한번 내가 유출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를 적분한 값을 구하는 거겠지. 그럼 잘 봐. 결국 나는 fx, 0부터 2까지 fx를 모르거든. 얘만 알아내면 얘는 그냥 계산하면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문제의 목적은 뭐겠어? A랑 B가 뭐니를 구하는 걸로 결국 바뀌는 거고 그러려면 유용한 식을 두 개는 뽑아내야 돼요. 그럼 내가 일단 이 문제에서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뭘 따져봐야겠어? F 2의 값을 따져봐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얘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링크는 뭐밖에 없어. x가 2일 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f2 얘의 값이 이제 저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 조금만 좀 지나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생각을 해볼게. 일단 f2 저기서 구할 수 있는 f2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4 더하기 2의 값이 b예요. 얘가 뭐 무슨 값을 가진다. 이거는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결국 얘를 또 써먹어야 돼. 얘를 어떻게 써먹지? 내가 여기서 이제 f2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씨가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 문제가 생겨. 그래도 뭐 0 집어넣었을 때 뭐가 없어진다는 건 조금 좋은 소식이니까. 그럼 얘가 0 이퀄 1부터 0까지 접근을 하는 거야. 1부터 0까지 접근한 놈이 0이면 사실 0부터
0이 될 것 같거든요. 그지?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식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요거였잖아. 근데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어 애초에? A랑 B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사실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어차피 여기 있는 ft라는 놈은 저기 왼쪽에 있는 저와 fx일 테니까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 요거의 값이 0이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불만 없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뭘 행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양변을 미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나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미분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뭐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이런 얘기 있어? 아니면 어떤 점에서의 미분 계수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얘는 양변 미분 할 수는 있거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식적으로 좀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는 미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수업 A반 수업 끝나고 아침 수업 끝나고 재현이가 쫄쫄쫄 이렇게 따라와서 물어보는데 선생님 근데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써먹으면 좀 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보니까 의외로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저 양변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플러스 2 x f 프라임 x 플러스 2가 f x가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해야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 f 프라임의 값에 내가 의미를 부여를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있는 식의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f2 이퀄 f0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값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f2가 사실 뭐야? 4 더하기 2 더하기 b여야 해.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사실 요 놈이랑 똑같은데 얘는 무극 한쪽에서 바라보는 f이잖아. 그러니까 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f0은 뭐야? b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a는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b의 값을 구해보면은 또 b의 값이 바로 나오더라. 3분의 2. 그러면 a랑 b를 구했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뭐야? 2x 더하기 3분의 2 요거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x 플러스 1을 결국 또 직접 구해줘야겠죠. 구해줄 때는 어떻게 구해줘? 여기다 식을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쭉 계산해주면은 뒤에 있는 식도 나올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그래서 fx 플러스 2가 쭉 대입해서 이제 계산했다는 가정하에 구해보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2가 뜨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얘 적분을 2부터 4까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2 dx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 주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 왜 그런가요? 내가 얘를 2부터 4까지 접근을 할 거야. 실제로 fx를 접근하는 증거리는 뭐야? 그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시원 적분을 그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평행이동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평행이동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가 0부터 2까지로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거 계산하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방법은 이런데 이제 처음 방법은 내가 이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썼냐면 미분에서 식이 좀 유용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 연속함수긴 한데 내가 의문점을 가지는 건 이거야. 이 새끼는 다함함수일까? 이라는 근본적인 좀 질문을 혼자 던져봤어. 근데 그러려면 얘가 x로 나눠 떨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다함함수가 맞거든. 그리고 얘도 다함함수거든. 근데 다함수를 다함수로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함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했어. 제가 다함수가 될까? 근데 얘가 만약에 0이었다면 확실하게 x로 나누어지는 거 맞지? 왜냐면 얘 상수함은 없으니까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근데 여기가 1인 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나눠질까?
안 나오잖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요 1부터 x까지 ftdt 놈이 있잖아. 내가 먼저 번에 구해놓은 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얘를 접근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0부터 1까지 얘 값은 어차피 0이니까 더해주는 말고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부터 x까지 ft dt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 어차피 쟤는 그러면 다음 함수로 내가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x, f, x 플러스 2라는 놈이 그냥 0부터 x까지 얘를 접근한 결과로 바뀌면서 0부터 x까지 접근한 건 뭐야 그래? 제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상수와 그냥 접근 상수 0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3분의 1 x제곱 2분의 1 ax제곱 더하기 bx로 생각하고 그냥 x를 날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내가 결국 구하려는 게 원래 f2의 값이 좌우가 똑같다. 이거를 원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f2를 구하려면 x에다 몇을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거 값이 b고 그게 4 더하기 2a 더하기 b랑 똑같아야 된다. 로 이끌어서 a랑 b를 구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을 쓰지 않고 저는 이렇게 구했는데요. 뭐 하여간 미분을 해서 유의미한 값이 나온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 그럼 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편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어차피 미분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뭐하러 미분해?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저 우변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고 미분을 참을 수가 있다고? 이것도 이제 니네 입장에서도 생각이 들겠지. 근데 이제 나는 뭔가 가망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도를 최대한 안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는 이과가 경제를 뭘 알겠어 그치? 알고 보니 미분하는 게 경제적이었다 그런 거야. 넘어갑시다. 14번 볼게요. 자, 스케일에 대해서 함수 얘가 있다.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왜? 다 알려줬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까지 그려지겠지 그치?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n의 n제곱분을 계속 물어보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진짜 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n제곱분에서의 이 n은 짝수냐 홀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거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n이라고 한대. 그러면 g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가지? 세 가지겠죠. 0, 1, 2. 자, 모든 케이스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만약에 gn이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n은 짝수여야 하고요. 그때 fn은 음수여야 해. 그래야 0이 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지? 이 경우는 짝수야. 근데 fn이 양수여야 해. 그죠? 얘는 n이 홀수기만 하면 100% 오케이. 다 끝이야? 그건 아니지. 어떤 경우도 있어? n이 짝수인데 fn이 0인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n이 2, 3, 4, 5, 6일 때야. 전부 한번 위치 좀 잡아줄게. 2일 때 어때? 함수값 자체가 0이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3은 함수값은 음수지만 n이 홀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4는 짝수인데 음수니까 없겠지. 5는 0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 6은 짝수면서 양수니까 밑에 있을 거예요. 일단 얘네들은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거든. 난 이제 7부터 17까지의 값을 봐야 되는데 걔네가 어떻게 생기냐면 x-k로 생겨요. 여기가 k. 그치? 그럼 얘는 k를 기점으로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일 거예요. 그럼 그 숫자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를 한번 다 배치를 한번 해보자. 다행히 내가 무조건 한 값으로 고정되는 그 값 하나는 알아. 그게 뭐야? 홀수들. 얘네들은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가 되는 놈이 7, 9, 11, 13, 15, 17까지 들어간다고.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까지는 일단 확정.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문제는 요 짝수들이에요. 이 짝수들이 어디다가 배치가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0 아니면 2에만 배치가 돼야 되나? 그건 아니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게다가 뒷줄을 읽어보면 GN이 1을 만족시키는 애는 개수가 이제 얘를 만족시키는 애는 2배.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얘는 지금 9개거든. 이 상황으로만 보면은. 근데 9개가 어떤 자연수의 2배가 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한 개가 추가가 돼야 돼. 그게 뭐겠어? K겠죠. 그러니까 K는 무슨 수다? 짝수다. 여기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총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되는 거고 얘는 5개가 떠야 돼. 근데 지금 4개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 4개를 어디서 끌어와야 돼? 어디서? 여기 있는 짝수들에서.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줘. 4개를 끌어올게. 내 맘대로 4개를 그냥 끌어올까? 작은 수부터 끌어올까? 큰 수부터 끌어올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어디서부터 끌어오는 게 맞아요? 큰 수부터 끌어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 거야? 그래프를 봐봐. 결국 얘가 2개이려면 양수이면서 짝수여야 돼.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놈은 언제예요? n의 숫자가 클 때야 작을 때야? 클 때니까 큰 놈부터 집어넣는 게 맞다. 그래서 집어넣었을 때 얘는 16, 14, 12, 10까지 들어가면 얘가 5개가 되는 거고 16, 14, 12, 10 끝난 다음에 8. 8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G에는 1을 만족시킨 놈은 얘네를 다 더해보니까 4번이 뜨더라. 이런 거. 재밌죠? 좀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니네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니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을 좀 푸는 애들이 수학이라는 단어를 재밌는 재미없는 게임이다 생각하면 좀 나는 수학을 풀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게임을 한다?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이걸 이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공략을 한다 라고 항상 이제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프로게이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게 나는 그래서 수업 준비나 뭐 아니면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학부모 상담. 그건 분명히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미연시 같은 느낌. 어떻게든 호감작을 해서 아니 뭐 학부모님한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근데 수학 나아가서 다른 공부들의 게임화를 내가 최근에 생각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거를 되게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생일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다다음 주 월요일에 그 중학교 3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일이 있어. 이제 옛날에 내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대학생이었을 때 그 시절에 진행했던 이제 그 동기부여 프로젝트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애들이 이제 좀 동기부여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강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채워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중에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의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 공부해서.
일일 퀘스트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냈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면 알 거예요. 일일 퀘스트가 뭐야? 게임에 어느 정도 흥미가 떨어져도 접속해서 일일 퀘스트 정도는 하거든. 그러니까 일일 퀘스트가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반복형 퀘스트잖아. 일일 퀘스트를 하는 이유, 이게 뭐야? 그치, 보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일 퀘스트를 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려. 그리고 일일 퀘스트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 게임을 한 30분 정도 더 진행을 해. 그렇게 했을 때 이 30분 하는 그 보상과 이 30분 하는 보상이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니? 여기 보상이 굉장히 해자가. 그래서 게임이 질려도 뭔가 일일 퀘스트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에 플러스 이 정도 투자하면 얻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일 퀘스트 정도는 하고 뺀단 말이야. 다들 그런단 말이야. 결국 중요한 게 뭐야?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공부의 일회화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표라는 게 사실 별게 없거든. 나는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장기적인 목표는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네 고1 때, 태교야, 고1 때 너는 어떤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 서울. 그러니까 서울. 그때 당시는 고1. 고1을 목표가 서울대. 너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게 와닿지가 않을 뿐더러 서울대가 얼마나 큰 보상, 물론 존나 큰 보상이죠. 근데 그게 솔직히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그렇지 않냐? 서울대를 가면 뭐가 좋은데? 풀 뷰티 미녀의 퐁퐁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지 않냐? 지금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서울대 가면 어떤 이점이 있어? 없어요. 우세진을 이길 수 있다. 아, 좋은 그것좀 맞돌이네. 서울대를 갔을 때 그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보상이긴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니지. 근데 예를 들어 네가 고1 1학기 중간고사 수학이 70점이야. 예를 들어. 근데 옆에서 너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았던 애가 옆에서 75점을 맞았어. 속이 어때? 짜증나지?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의 목표가 뭐겠어? 저 새끼 딴다. 얼마나 직관적이고 얼마나 보상이 따라오는 목표냐 이거야.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야. 롤로 비유를 한번 들어봐. 롤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롤은 이제 등급제 같은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거야. 뭐 수드라, 브라만, 뭐 이런 뭐 불가촉 천민 맨 밑에가 이제 브론즈죠. 카스트죠. 그리고 실버, 골드, 이제 플래티넘,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어. 뭐 브론즈 4인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게 그 브론즈도 그냥 브론즈가 아니라 브론즈 431, 실버 431, 뭐 이런 브론즈 4단계가 있더라고. 너 1년 안에 다이아 찍으면 1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대리 뛰지 말고 네 실력으로 직접 다이아 찍으면 1000만 원 줄게. 1년 안에. 할만하네? 빚지 않았어. 브론즈 4에서 3 올리면 10,000원 줄게. 일주일 안에. 이걸 안 해? 일주일 안에 4에서 3 할만하잖아. 3을 도달했어. 3에서 2가면 2만원 줄게. 1가면 3만원 줄게. 1000만원보다 만원, 2만원, 3만원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보상이야. 단계적인 보상이야. 일일 퀘스트라. 단계적 목표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누구든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굉장히 좀 항상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너무너무 단기적일 필요는 또 없거든. 약간 일일 퀘스트라고 하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하잖아. 매일매일 수학을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할당량이 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 그냥 이런 보상만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근데 그 보상은 결국 누가 선정을 해야 돼? 본인이 선정을 하되 도움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어쨌든 부모님이 교육에 좀 관여를 해야 나는 같이 성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야. 그냥 공부하다가 아 모르겠다 핸드폰 꺼내서 쿠키런을 한다든지 하다가 다시 집어 핸드폰 하고 다시 릴스 분들이 아 씨발 공부해야지 내일 그러니까 그렇게 3시간을 공부를 하는 차라리 그 1일 퀘스트 단기적인 목표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잡아놓으면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잡아놨어.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내가 오늘 1일 퀘스트 이거를 다 끝나면 핸드폰 하게 해줘라. 대신 잔소리하지 마시고 손가락 박제를 좀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할 거 다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싫어할 부모님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좀 1일 퀘스트 보상을 만들어 보면 1시간 빡 공부하고 2시간 핸드폰 마음껏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이거예요. 갑자기 설명을 여기서 지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는 게임이다. 실제로 내가 재수할 때 연세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목표가 현역 때 연세대 간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새끼 딴다. 어? 아니야 재수할 때. 그러니까 걔는 현역 때 논술로 갔어. 연대 논술. 오늘 연대 논술 봤다면 연대 논술은 그때 이제 이과는 4합 7 이게 이제 커트였단 말이야. 근데 나도 4합 7을 딱 맞췄고 현역 때 걔도 4합 7을 딱 맞췄었어. 근데 걔는 논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단 말이지. 걔는 연대를 붙고 연대 전자전기공학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시, 개식, 광타 물론 저는 이제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 그러고 이제 정시로 가니까 시기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재수를 할 때 이 새끼는 따야지. 같은 반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 새끼는 따야지 라는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수능을 개조져도 연대는 가게끔 만들어 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수능을 개조졌죠. 그래서 연대 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아쉬워. 확통 계산 실수 하나. 그때 당시에 이제 1컷이 92로 좀 놀았던 그 세대. 한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 그거 틀렸지. 영어 듣기 하나 틀렸지. 그래서 영어 2등급 떴지. 그때 당시에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 조진 거야. 그리고 물리도 매번 1 뜨다가 그때 이제 2등급 뜨고 2등급도 이제 높은 2도 아니었어. 100분위가 92 이런 2등급이었어. 탐구도 망했지. 그냥 망한 거야. 근데 연대를 갔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서울대를 갈 정도로 준비를 해야 연대를 가는 거야. 연대 갈 만큼 준비하면 성공한 거야. 그래요. 30일 남았죠. 파이팅. 우리의 수업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4-5분 남았죠. 4-5주지. 재수. 뭔 재수야? 생각하지 마. 내일 모레가 아니라 3일 뒤에 화요일에 니네 그거 이제 시험 모임 마지막 학평이죠. 잘 실무 지금 내가 이런 걸 푸는 것들이 사실 그냥 이 한 회 한 회 점수를 잘 받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략을 잘 짜자 이런 것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일을 안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10월 15일 날 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학평이니까. 아닌데요. 내년에 15월 모의고사 있는데요. 이 지랄 하지 말고.
봅시다. 15번. 최고차에서의 양수. F-1이 0이 아닌데 F3은 0이 돼. 이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요구하고 보니까 정역의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이 집합 마이너스 1과 1인 함수 hx가 있다. 그러니까 치역이 이거라는 소리는 어떤 얘기냐? 내가 마이너스 1 찍다가 뭐 1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1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언제 불연속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 gx라는 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를 보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고요. 나머지는 다 연속이라는 소리야. 얘도 실수 전체지. 그럼 내가 체크해야 되는 꼬은 부분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봅시다. 꼬은 부분도 괜찮고 일단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 x의 값을 일단 실수 전체를 다 체크할 수 없는 거잖아. 체크해야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겠어? 처음에 마이너스 1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x가 0일 때도 체크를 해봐야 돼. 왜? 얘가 함수가 찢어져요. 또 언제가 있겠어? x가 3일 때도 그래도 그러니까 얘는 꼬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f3이 0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 얘가 흘러가는지 이렇게 한번 x의 값을 3개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상황이냐면 gx 더하기 hx는 불연속이래.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g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인 건 확정이야. 맞지? 얘 방함수잖아. 그러니까 연속인 건 확정이었는데 봐봐. 얘가 연속인데 더했더니 불연속이래. 그러면 얘가 연속인데 더해서 불연속이 되면 얘는 뭐야? 불연속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럼 나는 뭐를 알 수 있어? h, 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근데도 불구하고 gx 곱하기 hx의 값을 보니까 얘는 연속이야. 그럼 보자. 얘가 지금 불연속인 상황이거든. 근데 얘는 연속 함수라며. 얘들아, 연속 곱하기 불연 이거 거의 그냥 우리 노래 가사처럼 외우지 않았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면 연속 함수의 함수 값은 0이다. 이런 건 되게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뭐야? g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g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은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떤 사실도 알 수 있어? f 마이너스 1과 f1은 서로 똑같은 값이었구나. 근데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f1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니겠죠.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뭐 바라본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바라본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x가 0일 때도 한번 바라볼게. x가 0일 때 gx 더하기 hx는 뭐니? 연속이어야 하지. 근데 확실한 건 얘는 불연속. 그렇지 않냐? 왜? 0일 때 좌랑 우가 똑같으려면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는 놈이 똑같으려면 얘가 0이어야 돼. 근데 F1이 0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 왜? 여기서 아니라고 내가 찾아놨거든.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확정이야. 근데 더했을 때 연속이 되면 얘가 연속이면 그냥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불연속. 마찬가지로 불연속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사실 hx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다. 로 끝내면 될까?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찾아내야 돼. 그게 뭐냐면 얘네는 자 어차피 h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문제를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얘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얘가 연속이고 당연히 불연속이 맞아. 그 이후에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어때? 얘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 나오는 값이 또 다르대. 근데 얘네를 더해 보니까 그 값이 어떻다는 거야? 서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몇만큼 차이 나죠? 이만큼 차이 나지. 얘네 둘의 값이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봐봐. 내가 얘와 얘의 좌우의 차이는 F1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럼 F1이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여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F1이라는 놈은 2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gx 곱하기 hx는 또 연속이어야 돼. 근데 이번에는 또 얘네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경우는 언제야? 우연에 의해서 좌우의 값이 됐을 때 똑같아. 그런 값을 원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얘 봐봐요. 얘 마이너스 1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고 있지. 근데 얘네가 또 불연속이야. 저거가 또 달라. 근데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얘네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결국 부호만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부호가 서로 다를 것이다를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F0 빼기 F1이 자극한 값이지. 저 그림에서. 그리고 F0의 값이 우극한 값이. 얘네가 지금 어떻다는 거야?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네가 똑같아진다. 이걸 바라볼 수 있겠죠. 요 구조 이해돼? 그러면 넘어가면은 2F0가 F1이거든. 그러니까 F1이 아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내가 아까 봤잖아. 그러면 이때 F0은 이 새끼가 2면 얘가 1일 거고요.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은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x가 0일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 F3이 0이다? 저건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얘는 뭐 연속 불연속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x가 3일 때는 연속이지. 다음 무슨? 얘도 뭐 연속이어야 된다? 이 정도? hx는 x가 3일 때 연속이구나. 얘는? 그럼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겠지. 3일 때는 뭐 연속성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잡아보자.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보면요. 내가 바라봐줘야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 3일 때는 그냥 요거 이렇게 잡아주면 돼. 맞죠? 얘네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지금 나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f3이 0이긴 한데 g3도 그대로 0이니까 f3하고 g3하고 x가 0보다 클 때 똑같잖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g-1이 0이네요. g-1은 0이니까 얘는 0이로 지날 거야. 여기까지 불만 없지.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x가 0일 때가 문제거든. 쟤는 불연속으로 그려야 돼. 근데 그 불연속으로 그려질 때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이거인 경우와 이거인 경우. 지금 보면 gx의 좌극한 한번 볼게요. gx의 좌극한 어때? f0 빼기 f1이래. 그러면 f0 빼기 f1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개나 그려야겠는데? 여기가 3. 지금 만약 요 케이스를 그려보면 얘의 좌표는 어디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우극한은 어때? 우극한은 그대로 F0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때의 함수값은 1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불만 있냐? 없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fx를 쭉 그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f 마이너스 1의 값과 f1의 값이 내가 아까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f 마이너스 1에 따른 f1의 위치도 좀 내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f1은 어떻게 잡아줄까요? 이 경우 f
마이너스 1이 몇이지? 지금 G 마이너스 1이 0인 거잖아. 맞지? 그럼 G 마이너스 1은 적용 F 마이너스 1 빼기 F 1 이렇게 들어가네. 근데 얘네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가 0인 거를 잡아주거든. 여기는 어떻게 잡아주죠? X가 1일 땐 F1은 내가 구해놨구나. 여기 있네요. 그래요. 얘는 X가 1일 때 2를 찍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이해가 되죠? 그럼 얘네를 한번 부드럽게 한번 이어가 볼까? 어떻게 이을 수 있겠어? 얘는 결국 이런 식으로 와야 돼. 그러다가 얘가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gx라는 거는 fx를 근본으로 가져 3차함수 모양을 근본으로 가진다고. 다함수. 그치? 근데 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살짝 평행 이동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경우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지. 문제에서 뭐래? 출구창에서 양수래.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오케이야? 안 된다. 얘는 출구창의 개수가 음수인 그래프거든. 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 같은 논리로 얘는 여기랑 여기를 똑같이 지날 거야.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뭐야? 0일 때 얘의 좌극한이 뭐예요? F0 빼기 F1 계산해보면 이 경우는 좌극한이 1일 거야. 여기가 점이구나. 미안해. 그지? 여기가 점이지? 여기가 빵꾸. 얘도 얘가 이렇게 채워져. 여기가 1. 근데 F0 이 새끼 우극한은 이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그려줘야 되는 거고. 그때 F1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치네. 밑에 그래프는 얘가 좌극한이라고 알고 있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충분히 최고차에서와 양수인 3차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요거였구나. 요거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안 되는 놈은 지우고 얘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봐야 돼.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야? F4 더하기 H도 봐줘야 돼. 그럼 이 그림일 때 H의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일 때 H는 어떻게 되겠어? H의 값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이 뭐밖에 없니 지금? HX의 그래프를 바라볼 수 있는 수단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GX와 HX에 좌우가 있을 거 아니야. X가 0일 때. 근데 X가 0일 때 얘 좌가 몇이었어? 1이었잖아. 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때 HX는 어때? 얘네가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1 아니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게 맞아? 요 마이너스 1이 맞는 거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가 변속인 공간이 어디니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0일 때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거는 HX의 X가 0일 때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여기 우극한은 1이어야 된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야. 이해가 돼? 쌤 빵꾸는 어떻게 채우죠? 물론 고심하면 얘 그래프를 보고 고심하면 채울 수는 있어. 근데 어쩌라? 내가 보고 싶은 게 뭐니? H2잖아. 그러니까 H는 뭐다? 1이다. 이렇게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최종적으로 F4를 구하려면 요 fx 그래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 fx는 원래 그럼 어떻게 생긴 놈이야? 얘가 이렇게 달라붙은 놈이겠지? 얘가 이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원래 fx의 그래프는 자 얘가 마이너스 1,0을 찍었거든? 그럼 원래 그래프는 어때? 마이너스 1,-2를 찍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f-1이 마이너스 2다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f0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2라는 조건 하나 F3은 0이라는 조건 하나 라고 하면은 3차함수 미주수 4개를 싹 다 풀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도 해서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이 문제는
실전이었으면 거르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가 보여? 이게 보이죠? 그죠? 얘를 어떻게 잡아봐야 돼? fx를? 최고 차이수 모르겠는데요.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다른 근 뭘로? 얘를 넣어봤을 때 y는 마이너스 2에 걸립니다.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해서 나머지 정보들을 싹 다 대입을 하면 내 기억으로 얘가 12분의 5가 뜨고 얘가 5분의 12가 뜰까? 이렇게 떠서 세워주면 답은 나오는 거야. 맞네. 그래서 이 새끼가 8이 뜨고 이 새끼가 1이 떠서 답이 9다. 실전이었으면 찍고, 실전이 아니더라도 너네가 혼자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뭘 이끌어갔을 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거였을 거야. x가 0일 때 얘를 살펴볼 때 얘가 연속이다. 그러면 얘가 x가 0일 때 부연속이구나를 넘어서 하나를 더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다? 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얘 함수값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럼 얘도 이만큼 차이가 났을 테니까 f1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되는구나. 따라서 f0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요걸 체크를 하는 디테일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쉬었다가 공통이랑 확통 미적 가볼게요.